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에겐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민재라고 해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 같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민재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거죠.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할머니들처럼 저도 손자를 데리러 가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민재가 교문에서 나오더니 제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뛰어와서 할머니 하고 안겼을 텐데요. 민재야, 할머니가 왔다. 제가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뒤로 물러서더군요. 할머니, 그냥 집에 먼저 가세요. 그 말을 하는 민재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짜증이 섞인 톤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할머니랑 같이 가자. 친구들이 보고 있어요. 그냥 먼저 가세요. 민재가 고개를 돌리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몇 명이 멀리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손자가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민재는 계속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방으로 와서 숙제도 같이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이날은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녁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그냥요. 숙제는 다 했고? 네. 대답이 너무 짧고 시큰둥했어요.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며느리 미영도 뭔가 어색한 기색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었거든요. 애미야, 민재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냥 사춘기가 일찍 온 것 같아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미영의 대답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민재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아이가 커서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민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도시락 싸줄까? 아니에요. 학교 급식 먹을래요? 예전에는 제가 싸주는 도시락을 좋아했는데요. 김밥이나 주먹밥 같은 걸 만들어주면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거든요. 등교할 때도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오지 마세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며칠이 지났어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손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재반 엄마들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혹시 민재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요. 요즘 애들이 참 예민해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삐져버리고. 맞아요. 우리 때랑은 정말 다르네요. 그런 대화를 들으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민재도 그런 시기가 온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재에게 한 번 더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민재야,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없어요. 혹시 할머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민재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표정을 보니 정말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애미야,
정말 민재가 요즘 이상하지 않니?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그래요. 며느리의 말에도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재가 거실로 나왔어요.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저희 대화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순간 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미안함 같은 것도 있고, 부끄러움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구나. 민재가 저를 피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다음 주에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민재반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들 교육 얘기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이런 모임에 나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다른 엄마들과 육아 정보도 나누고 민재 친구들 소식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약간의 화장도 했습니다. 손가방도 들고 일찍 나섰어요. 모임 장소는 학교 근처 카페였습니다. 도착해보니 벌써 몇 분이 와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자 엄마들이 저를 보더니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대답은 했지만 왠지 어색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고르는데 옆에서 수근수근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민재 할머니시네요. 아, 그래요? 처음 뵈는 것 같은데 보통은 엄마가 오시잖아요. 할머니가 이런 모임에 나오시는 게 좀.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 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저에 대한 얘기인 건 분명했어요.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주문을 하고 나서 다른 엄마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재 할머니 한정숙이라고 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받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저만 빼고 다들 서로 친한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됐어요. 담임 선생님 얘기, 아이들 성적 얘기, 학원 정보 같은 것들이 오갔습니다. 저도 가끔 끼어들어서 의견을 말했어요. 민재도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좋은 학원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말할 때마다 다들 어색하게 반응하더군요. 대답은 해주지만 왠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아,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 식이었죠.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길에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나오시니까 좀 어색하네요. 맞아요. 대화 주제도 달라지고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다 젊고 세련돼 보이는데 저만 뒤처진 느낌이었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재 엄마는 왜 안 나오셨어요? 누군가 물어봤어요. 아, 직장 일이 바빠서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워킹맘들은 참 힘들죠? 그 대화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더 어색해진 것 같았어요. 다들 워킹맘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대화에 끼기 어려웠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 케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회사 일 때문에 학교 행사도 못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요즘은 남편들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데 저는 어떻게 끼어들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려니 더 어색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민재를 많이 돌봐주시나 봐요. 한 엄마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네, 민재 엄마가 일하는 동안
제가 주로 돌보고 있어요. 그럼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요즘 아이들 케어하기 쉽지 않잖아요.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동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손자를 돌보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도 힘드실 텐데 요즘 교육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 말에 뭔가 찔리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제가 민재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어색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민재를 봤는데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학부모 모임에 나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니? 민재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다른 집은 엄마들이 나가잖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할머니가 나가면 안 되니?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다르긴 해요. 민재의 솔직한 답변이 더 아팠어요. 그날 밤, 혹시 제가 민재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젊은 엄마가 학교 일에 참여하는데 민재만 할머니가 나타나니까 부끄럽게 여기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며칠 후 우연히 며느리 미영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회사 동료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목소리를 낮춰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들리더군요. 아니, 정말 스트레스예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나서시는 거예요. 애 학교 일에까지 간섭하시고 설거지하던 손이 멈춰졌어요. 학부모 모임에도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엄마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요즘 트렌드도 모르시는데.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 스타일도 솔직히 말하면 좀 촌스러우시거든요. 화장도 진짜 옛날 스타일이고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충격이었어요. 민재도 요즘 할머니를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앞에서 같이 다니기 싫어하고 이제 민재가 저를 피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겠어요. 미영의 목소리에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정말 난처한 상황이에요. 애 아빠한테 말해봐도 우리 어머니가 뭐 어때서라고 하시니까. 그 순간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잠깐만. 며느리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와서 물어봤어요. 아, 그릇이 미끄러졌어. 제가 대답하며 떨어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채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전화 내용을 들었나 싶어서였을 거예요. 어머니, 다치지 않으셨죠? 응, 괜찮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민재가 저를 피하는 이유도,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엄마들이 어색해하는 이유도 결국 저 때문이었던 거죠. 밤에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민재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젊고 세련된 엄마들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촌스러워 보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자세히 봤어요. 며느리가 말한 대로 화장 스타일이 좀 옛날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옷도 요즘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재를 돌보는 걸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손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날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거 정말 싫니? 민재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표정을 보면 거짓말인 게 분명했어요. 할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우니 그 말에 민재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도 괜찮다. 할머니가 이해해 줄게. 민재가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데리러 와요. 할머니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럼 앞으로 할머니가 안 나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민재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진심을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애미야, 내가 너한테 부담이 되니? 며느리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요즘 민재도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너도 뭔가 어색한 것 같아서.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대답도 진심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며칠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민재는 아예 저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도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전화 통화 내용을 제가 들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민재 친구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 할머니시죠? 저는 준호 엄마예요. 준호는 민재와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뭔가 심각한 톤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준호 엄마는 30대 중반쯤 되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이었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요. 준호 엄마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민재에 관한 얘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가 그러는데 민재가 요즘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뭐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민재가 속상해하고 뭐라고 한다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옷 스타일도 좀 아이들이 놀린다고 하네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해드려서. 하지만 민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준호 엄마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학교에 덜 나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겨우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민재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었다니. 그것도 저 때문에. 집에 도착해서 거울 앞에 섰어요. 정말 냄새가 날까요? 옷이 그렇게 이상할까요? 냄새를 맡아봤지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 기준으로는 다를 수도 있겠죠. 옷장을 열어봤어요. 대부분 무채색 계열의 편한 옷들이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입는 스타일과는 확실히 달랐죠. 그날 저녁 민재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민재야, 친구들이 할머니 때문에 너를 놀리니? 민재의 얼굴이 간 빨갛게 됐어요.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당황하는 민재의 모습을 보니 사실인 것 같았어요. 준호 엄마가 전화 주셨어. 민재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뭘 미안해하니? 할머니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친구들이 이상한 거예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할머니가 좀 다르다고 해요. 더 자세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거든요. 앞으로 할머니가 학교에 안 나갈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신경 안 쓰면 돼요. 민재가 말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에게도 얘기했어요. 애미야, 앞으로 민재 학교 일은 내가 담당해라.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며느리가 뭔가 눈치채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다. 그냥 너도 힘들 텐데 내가 너무 나섰나 싶어서. 사실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정말 학교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민재 데리러 가는 것도 학부모 모임도 모두 포기했어요. 집에서만 지내니까 더욱 우울해졌어요. 할 일도 없고 민재와의 관계도 어색했고 민재는 여전히 저를 피했어요. 아무리 예전처럼 지내자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며칠 후 마트에서 민재반 엄마를 우연히 만났어요. 아, 안녕하세요. 요즘 학부모 모임에 안 나오시네요. 아, 며느리가 시간을 내게 돼서요. 그렇구나. 그런데 민재가 요즘 어때요? 좀 풀이 죽어 있던데.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우리 준호가 그러는데 민재가 요즘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민재가 정말 우울해하고 있을까요? 저녁에 민재 방 앞을 지나가다가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민재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할머니, 내가 나빠서. 방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민재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 아이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저만 상처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포기하고 물러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민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우울감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수수한 옷을 입고 모자도 눌렀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됐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정숙 씨. 돌아보니 옛날 직장 동료였던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은희는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였어요. 은희야. 맞네. 정숙 씨 맞지? 세상에. 몇 년 만이야? 은희는 예전보다 훨씬 세련돼 보였어요. 깔끔한 재킷에 예쁜 액세서리까지 했더군요. 너 정말 달라졌네. 완전 젊어 보여. 에이, 뭘? 정숙 씨도 여전하시네요. 하지만 은희의 눈에는 뭔가 안쓰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근처에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은희가 제안했어요. 마트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손자 키운다고 했잖아요. 응, 민재라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야. 와, 벌써 그렇게 컸어요? 시간 참 빠르네요. 은희와 얘기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오랜만에 제 또래와 대화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숙 씨,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역시 은희는 눈치가 빨랐어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 설마 손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은희야, 너는 손자 있니? 네? 있어요. 우리 딸이 낳은 손녀가 하나. 혹시 손자가 너를 부끄러워한 적 있어? 은희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부끄러워한다고요? 왜요? 그제서야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저를 피하는 것, 학부모 모임에서 느꼈던 어색함, 며느리의 전화 통화, 그리고 준호 엄마와의 만남까지.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학교에 가지 않고 있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은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숙 씨. 그거 완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뭐가? 냄새가 난다고요. 정숙 씨가 말도 안 돼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지금 정숙 씨 바로 옆에 앉아 있잖아요. 전혀 이상한 냄새 안 나는데요. 정말? 당연하죠. 그리고 옷도 뭐가 문제예요. 깔끔하고 단정한데요. 은희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다른 엄마들이 보기에는 정숙 씨. 진짜 문제는 냄새나 옷이 아니에요. 은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정숙 씨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손녀 학예회에 갔는데 다른 할머니들이 다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위축됐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부끄러워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내 손녀를 사랑하고 손녀도 나를 좋아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재는 나를 부끄러워해.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주변 시선 때문에 그런 척하는 걸까요? 은희의 질문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 민재가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정숙 씨. 내가 보기에는 민재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미 상처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럼 이대로 포기할 거야? 정말 그게 답일까요? 은희의 말에 뭔가 찔렸어요. 포기하면 민재는 진짜 할머니 없이 자라는 게 나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정숙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말 민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럼 방법을 찾아야죠. 계속 이렇게 숨어 있을 순 없잖아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숙 씨는 좋은 할머니예요. 자신감만 회복하면 돼요. 어떻게? 일단 마음가짐부터 바꿔요. 당당하게 살자고요. 그날 은희와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상해 보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위축돼서 그런 걸까요? 그날 밤, 민재가 잠든 후에 민재 방에 들어가 봤어요. 자고 있는 민재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도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민재야, 할머니가 더 노력할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다음 날부터 마음가짐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너무 위축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은희와의 만남 이후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옷장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어두운 색 옷들을 쭉 펼쳐놨어요. 정말 칙칙하네. 혼자 중얼거리며 옷들을 살펴봤어요. 검은색, 회색, 갈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트에 나가는 김에 옷 매장도 들어가 봤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곳이었거든요. 매장에 들어가니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그냥 좀 밝은색 옷이 있나 해서요. 아, 네. 이쪽에 예쁜 옷들이 많아요. 직원이 안내해 준 곳에는 정말 예쁜 옷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입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는 디자인들이었습니다. 혹시 좀 더 나이 든 분이 입을 만한 걸로요. 아, 그럼 이쪽 코너는 어떠세요? 다른 코너로 가보니 훨씬 적당한 옷들이 있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피팅룸에서 입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직원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정말요? 네, 얼굴이 훨씬 밝아 보이세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그 옷을 샀어요. 평소보다 비싸긴 했지만요. 집에 돌아와서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에는 화장도 조금 바꿔봤어요. 평소에는 기초 화장만 했는데 립스틱도 발라보고 아이섀도도 살짝 발라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어요. 이제 좀 나아진 것 같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민재와의 관계였어요. 겉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민재는 여전히 저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민재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그냥요. 숙제는? 알아서 할게요. 대화가 여전히 어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많이 나네. 학교 못 가겠다. 며느리가 민재 이마에 손을 대보며 말했어요. 그럼 회사에 연락해서 휴가를 써야겠네요. 애미야, 내가 무슨 휴가야. 내가 돌볼게. 하지만 괜찮다. 아픈 아이 돌보는 건 할머니가 잘하잖아. 결국 제가 민재를 돌보게 됐어요. 민재는 처음에 좀 어색해했지만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제 도움을 받았어요. 할머니, 물 좀 주세요. 그래, 잠깐만.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며 민재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이 조금 내린 것 같네. 고마워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민재가 뭔가 먹고 싶어 했어요. 뭐 먹고 싶니? 죽이요. 어떤 죽? 할머니가 만드는 달죽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재가 제 요리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정성스럽게 달죽을 끓였어요. 민재가 좋아하는 대로 야채도 많이 넣고요. 자,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맛있어요. 민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민재야, 네,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민재가 숟가락을 놓고 저를 봤어요. 사실은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망설였어요. 괜찮다. 편하게 말해. 할머니, 미안해요. 뭘? 제가 할머니를 피해서요. 정말 미안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도 맛있고 같이 있으면 좋은데 친구들 때문에 그랬어요. 괜찮다. 할머니가 이해해. 아니에요. 제가 나빴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날 오랜만에 민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사실 할머니 없으면 심심해요. 정말? 네. 엄마는 바쁘시고 아빠는 회사 일이 많고 할머니만 저랑 놀아주시거든요. 민재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앞으로 할머니랑 많이 놀자. 예. 그날 이후로 민재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학교 문제나
며느리와의 관계 같은 것들 말이에요. 민재와의 관계가 좀 나아진 후 용기를 내서 학교에 가보기로 했어요. 마침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바빠서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대신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겠다고요? 며느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 민재 담임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그럼 부탁드릴게요. 며느리도 거절하기 어려웠나 봐요. 상담날 새로 산 옷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서니 다른 학부모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었죠. 처음에는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지만 은희의 말을 떠올리며 당당하게 걸었어요. 민재 교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말을 걸어왔어요. 민재 할머니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예쁘게 오셨네요.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민재 정말 착한 아이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항상 민재 얘기를 해요. 그래요? 고마워요. 다른 엄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드디어 제 순서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민재 할머니이신가요? 담임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선생님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궁금한 게 많았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의 말에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민재가 혹시 학교에서 문제 없나요? 민재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최근에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기운이 없다고요? 네. 예전에는 활발했는데 요즘은 좀 조용해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제가 민재와 사이가 좀 어색해졌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선생님이 관심 있게 들어줬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민재가 저를 피했던 것, 친구들의 놀림 같은 것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눈치챘어요. 민재가 할머니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랬나요?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가 이런 음식 해주셨어요. 할머니랑. 이런 곳에 갔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선생님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졌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민재를 너무 잘 돌봐주시는 게 보여요. 그런가요? 네. 민재 도시락도 항상 정성스럽게 싸주시고 준비물도 빠뜨리는 일이 없고요. 선생님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민재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요즘은 그건 아이들이라서 그래요. 친구들 눈치를 보는 나이거든요. 선생님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은 변하지 않아요. 민재는 분명히 할머니를 사랑해요. 정말 그럴까요? 확신해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봐왔는데 민재가 할머니를 대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다만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시면 아이들도 달리 볼 거예요. 은희와 비슷한 조언이었어요. 그리고 민재에게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자신감을요? 네. 할머니가 당당하면 민재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위축돼 있었던 거죠. 학교 앞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민재 할머니! 돌아보니 준호 엄마였어요.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했던 그 엄마. 아, 안녕하세요. 어색했지만 인사했어요. 오늘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저번에 드린 말씀 때문에 혹시 기분 상하셨나요? 준호 엄마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사실 준호한테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래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민재가 할머니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맛있다고, 할머니랑 있으면 재미있다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은 변덕이 심해요. 한순간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민재에게 물어봤어요. 민재야, 요즘 친구들한테 할머니 얘기해? 네. 어떻게 아셨어요? 준호 엄마가 그러더라. 아, 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볶음밥이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네. 그리고 할머니가 예쁘다고도 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 민재야.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저랑 있어 주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민재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던 차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 민재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시간 되실 때 학교에 한 번 더 오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민재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 사무실에 앉으니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지난번 상담 이후에 민재와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요? 할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민재에게 자세히 물어봤어요. 정말 할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건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민재가 하는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민재는 할머니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선생님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민재 말로는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엄마가요? 네. 할머니가 학교에 나오시면 창피하니까 거리를 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민재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뭔가요? 민재가 친구들한테 놀림받은 것도. 사실은 엄마가 먼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냄새난다거나 촌스럽다거나 하는 말을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준호 엄마가 했던 말들, 아이들의 놀림, 모든 게 미영에게서 시작된 거였구나. 그래서 민재가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좋은데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선생님의 말에 어지러웠어요. 민재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군요. 네. 민재는 정말 할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선생님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민재에 대한 미안함도 컸습니다. 그럼 민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른들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직접 들었던 전화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아직 회사에 있었어요. 민재도 학원에 가서 없었고요. 혼자 있으니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에 민재가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재야,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니?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말 선생님이 그러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민재야, 솔직히 말해도 괜찮다. 할머니가 화내지 않을게. 민재가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그리고 할머니 앞에서는 좋아하는 척해도 되지만 밖에서는 거리를 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민재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민재야, 내가 할머니를 좋아한다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니? 네. 창피하다고 했어요. 결국 모든 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날 밤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민재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민재가 학교에 간 후 며느리와 대화를 나눴어요. 애미야, 민재 선생님을 만났어? 네. 또 가셨어요? 응. 선생님이 부르더라.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민재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다더라. 무슨 얘기요? 내가 민재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제서야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니, 그게 왜 그런 말을 했니? 민재한테 할머니를 부끄러워하라고? 미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민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생각해봤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그랬나 봐요. 하지만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 같지는 않았어요. 애미야,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직접 얘기해. 아이를 통해서 하지 말고. 어머니, 민재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아이가 아니야.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며칠 후 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야, 앞으로는 엄마가 뭐라고 해도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정말요? 응. 할머니는 민재 편이야. 고마워요, 할머니. 민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할머니 자랑 마음껏 해도 돼. 예. 그날부터 민재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이 지났을 때 민재 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머니, 학예회 오실 거죠? 민재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우리 민재 공연 보러 가야지. 좋아요. 할머니 오시는 거 친구들한테 자랑할게요. 민재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학예회 전날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학예회 시간이 오후 2시예요. 알겠어. 미리 가서 좋은 자리 잡아 놓을게. 네, 부탁드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도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그날은 혼자 가라고 하더군요. 학예회 당일 1시 반쯤 학교에 도착했어요. 조금 일찍 가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강당에 도착해 보니 이상했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직 안 시작했나? 시계를 보니 1시 45분이었어요. 곧 시작할 시간인데 너무 조용했어요. 강당 안을 살펴봐도 준비된 흔적이 별로 없었어요. 무대도 그냥 평소와 같았고요. 혹시 시간을 잘못 들었나? 궁금해서 지나가는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오늘 학예회가 2시 맞나요? 학예회요? 오늘 오전 10시에 끝났는데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오전 10시요? 네.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났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분명히 오후 2시라고 했는데 급하게 민재를 찾았어요. 다행히 방과 후 수업 교실에 있더군요. 민재야,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늦게 2시라고 했잖아.
2시요? 학예회는 아침에 끝났는데요. 민재도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2시라고 했는데 아, 그럼 엄마가 시간을 잘못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실수였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애미야, 학예회 시간을 잘못 알려준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척했어요. 오후 2시라고 했잖아. 그런데 오전 10시에 끝났다더라. 아, 정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민재 공연 못 봐서 아쉽네. 죄송해요. 제가 확인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음 날 우연히 마트에서 민재반 엄마를 만났어요. 어제 학예회 보셨어요? 아니요. 시간을 잘못 알아서 못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민재 발표 정말 잘했는데 아쉽네요. 그 엄마와 얘기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며느리분이 오셨던데요. 네. 학예회 때 민재 엄마 봤거든요. 사진도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저에게 잘못된 시간을 알려준 거였어요. 자기만 학예회를 보려고. 집에 돌아와서 민재에게 물어봤어요. 민재야, 어제 엄마가 학예회 봤니? 네, 왔었어요. 그럼 엄마는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던 거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저를 속인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저 혼자 오는 게 부끄러웠던 걸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와 대화를 나눴어요. 애미야, 어제 학예회 봤다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그게. 그럼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잖아. 왜 나한테는 잘못된 시간을 알려줬니? 어머니.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정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말해. 왜 그랬는지. 한참 후에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 혼자 가고 싶었어요. 왜? 다른 엄마들한테 시어머니 얘기 듣기 싫어서요. 그 솔직한 대답에 더 상처받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상처받으실까봐. 하지만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애미야, 내가 그렇게 부끄러우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그렇게 창피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학예회 사건 이후로 며칠 동안 우울했어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은희를 다시 만났어요. 정숙 씨, 여기서 뭐 해요? 그냥 산책하다가 표정이 안 좋은데요. 무슨 일 있어요? 은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카페에 앉아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민재의 진실, 며느리의 거짓말, 학예회 사건까지. 뭐라고요?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은희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정숙 씨,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며느리인데 어떻게 뭐라고 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 안 되지.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참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어떻게? 일단 자신감부터 회복해요. 정숙 씨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은 무슨. 손자 키워주고
집안일 해주고. 진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에요. 은희의 말에 조금씩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정숙 씨 아직 젊어요. 68이 뭐 대단한 나이예요? 그런가? 당연하죠. 요즘 60대는 정말 젊어요. 나도 비슷한 나이잖아요. 은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정숙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나랑 같이 좀 꾸며볼까요? 진짜 멋지게. 꾸민다고? 네. 머리도 하고, 옷도 새로 사고, 완전히 변신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있죠. 자신감이 생기면 모든 게 달라져요. 은희의 제안에 솔깃했어요. 근데 돈도 많이 들 텐데. 아이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자식들한테 받은 용돈이나 모아둔 돈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아껴서 모아둔 돈이 꽤 있었거든요. 좋아. 해보자. 그래요. 그게 우리 정숙 씨죠. 다음 날부터 은희와 함께 본격적인 변신을 시작했어요. 먼저 미용실에 갔어요. 평소에 가던 동네 미용실 말고 좀 더 큰 곳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사가 물어봤어요.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나이에 맞게 단정하게 해드릴게요. 아니요. 정말 젊어 보이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시간 후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염색도 하고 파마도 했는데 정말 젊어 보였어요. 와, 완전 달라졌어요. 은희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다음은 옷 쇼핑이었어요. 평소에는 가지 않던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런 데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 괜찮아요. 좋은 옷 한 벌이면 돼요. 매장에서 직원이 도와줘서 정말 예쁜 옷을 골랐어요. 밝은 색깔의 원피스와 재킷 세트였습니다. 피팅룸에서 입어보니 정말 달라 보였어요. 어머,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직원도 감탄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결국 옷을 몇 벌 더 샀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매장에서 메이크업도 받았어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너무 진하지 않게. 네, 연세에 맞게 우아하게 해드릴게요. 메이크업을 받고 나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은희와 함께 거울을 봤어요. 정숙 씨. 진짜 20살은 젊어 보여요. 정말? 정말이죠? 이제 며느리가 뭐라고 하나 보죠. 새로운 모습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민재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재야, 할머니 어때? 와, 완전 달라졌어요. 정말 예뻐요. 민재의 반응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 들어가니 며느리도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영이 저를 보고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머리도 하고 옷도 사고 왔지. 완전히 다르시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거울 앞에서 새로운 제 모습을 오랫동안 봤어요. 정말 자신 있어 보였어요. 이제 누구한테든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은희 말이 맞았어요. 겉모습이 바뀌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졌어요. 이제 시작이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변신한 후 며칠이 지났을 때 마침 민재 반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갈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갈 거야. 하지만 왜? 내가 가면 안 되나? 제가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간다.
며느리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어요. 모임 당일 새로 산 옷을 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민재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고마워, 민재야. 학교에 도착해서 모임 장소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다른 엄마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엄마들이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재 할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자리에 앉으니 다른 엄마들이 계속 저를 신기하게 봤어요. 어디서 머리 하셨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옷도 정말 예쁘시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냥 평소보다 신경 써서 꾸몄어요. 정말 멋지세요. 저희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모임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민재 할머니, 육아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민재가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하던데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냥 사랑으로 키웠어요. 요즘 할머니들이 손자 교육에 관심이 많다던데 어떤 방법 쓰세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어요. 예전에는 어색해하던 엄마들이 오히려 제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직접 학부모 모임에 나오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이에 대한 관심이 느껴져서요. 정반대의 반응이었어요. 사실 요즘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에게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할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아이가 얼마나 든든할까요? 듣고 있으니 뿌듯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데 몇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육아 얘기 나눠요. 저희 아이도 할머니가 키우고 계신데 조언 구하고 싶어요. 연락처 교환할까요? 순식간에 인기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재에게 얘기했어요. 민재야, 오늘 엄마들이 할머니 칭찬 많이 하더라. 정말요? 응. 할머니가 멋지다고, 민재가 부럽다고.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머니, 오늘 모임 어떠셨어요? 좋았어. 다들 반겨주더라. 그래요? 다행이네요. 며느리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다음에도 계속 나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왜? 아니요. 그냥요. 예전 같으면 못 나가게 했을 텐데, 이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민재를 데리러 갔어요. 다른 엄마들이 저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지시네요. 민재 할머니, 저희 아이가 민재 자랑 많이 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도시락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민재도 친구들 앞에서 당당했어요. 우리 할머니 예쁘지? 응, 정말 젊어 보여. 할머니가 요리도 잘하시고 재미있으시거든요. 민재가 자신 있게 저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민재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뭘? 예뻐져 주셔서요. 이제 친구들이 할머니 부러워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재야, 할머니는 언제나 민재 편이야. 저도 할머니 편이에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변신 이후 몇 주가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재는 이제 학교에서 저를 자랑하고 다녔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네. 할머니가 젊고 예쁘다고 소문이 났어요.
민재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며느리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어머니, 오늘 머리 스타일 다르시네요? 응, 조금 바꿔봤어. 잘 어울려요. 며느리가 이제는 제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재반 엄마들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거든요. 할머니, 저희끼리 모임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정말요? 네. 할머니 없으면 재미없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모임에 참석해보니 정말 분위기가 달랐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젊게 사세요? 비결이 뭐예요? 저희도 나이 들면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나이 든다고 해서 꾸미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자신을 사랑해야죠. 제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희도 아이 키우느라 자신은 신경 못 썼는데 할머니 보니까 반성하게 돼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 이제는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얘기했어요. 에미야, 오늘 엄마들이랑 모임했어. 그래요? 응. 다들 날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 선생님이요? 인생 선배라고. 배울 게 많다고. 며느리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인기가 많으시다니. 놀랍지? 예전에는 부끄러워했으면서 며느리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예전에 제가 너무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에미야, 나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민재 할머니야. 네?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웠던 거 아니야? 그냥 민재 할머니라고 생각해. 어머니, 우리 서로 편하게 지내자. 민재를 위해서라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부터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상의를 해온 거예요. 어머니. 제가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래? 좋은 일이네. 하지만 출장이 많아질 것 같아서요. 민재 돌봄이 더 필요할 텐데. 그럼 내가 더 많이 돌보면 되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하지. 민재는 내 손자인데.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제는 며느리도 저를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제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조금 꾸며봤어요. 민재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요? 네. 할머니가 예쁘다고, 요리도 잘한다고, 재미있다고. 선생님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민재를 부러워해요. 할머니가 젊고 멋있다고. 정반대가 된 거죠. 집에서도 민재가 계속 저를 자랑했어요. 할머니, 오늘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준호가? 네. 할머니가 요리하는 것도 보고 싶고,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예전에 저를 놀렸던 그 준호가 이제는 저를 보고 싶어 한다니요. 그럼 준호 집에 초대해도 될까? 정말요? 응.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 고마워요. 주말에 준호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 많이 먹어야 해. 준호에게 제가 만든 음식들을 대접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민재가 자랑한 게 많네요. 더 먹어. 할머니, 저희 할머니는 요리 못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많이 해봐서 그래. 그날 준호와 민재가 정말 즐겁게 놀았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언제든지 와. 준호가 집에 가면서 말했어요. 민재야, 내 할머니 정말 멋있다? 나도 할머니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민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던지요. 저녁에 민재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멋진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민재야, 할머니도 너 때문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어 주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그날 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이제는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재 할머니, 오늘도 멋지시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민재 부럽다고 해요. 할머니가 너무 젊고 예쁘시다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은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숙 씨, 요즘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다면서요? 응, 정말 많이 변했어. 그럼 우리 같이 여행이라도 갈까요? 요즘 할머니들도 많이 다닌다더라고요. 여행이라고? 네? 제주도나 부산 같은데. 어때요? 그 제안이 솔깃했어요. 좋은 생각인데 민재 때문에. 민재는 며느리가 돌보라고 해요. 가끔은 할머니도 쉬어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얘기해봤어요. 애미야, 내가 친구랑 여행 좀 다녀와도 될까? 여행이요? 응, 1박 2일 정도로. 당연히 가세요. 어머니도 좋은 시간 가지셔야죠. 며느리는 흔쾌히 승낙해줬어요. 민재는 제가 잘 돌볼게요. 고마워. 민재도 여행을 응원해줬어요. 할머니,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선물 잊지 마시고요. 알겠어. 우리 민재, 여행 가는 날 새로 산 여행용 옷을 입고 나섰어요. 공항에서 은희를 만났는데 은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숙 씨, 진짜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래? 네? 정말 젊어 보여요. 나보다 더. 제주도에서 이틀 동안 정말 즐겁게 보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곳에서 사진도 찍고 쇼핑도 하고. 정숙 씨, 이제 진짜 인생 2막이 시작된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 여행에서 돌아와서 민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머니,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할머니도 가끔은 이런 시간이 필요하더라. 맞아요. 할머니도 쉬셔야죠. 선물로 산 티셔츠를 민재에게 줬더니 정말 좋아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할게요. 며칠 후 학부모 모임에서 여행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혼자 여행도 다니세요? 친구랑 같이요. 정말 멋있어요. 저희는 아이 때문에 여행도 못 가는데. 가끔은 자신만의 시간도 가져야 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엄마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됐어요. 집에서도 제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제 일정을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 그럼 민재 데리러 가는 건 제가 할게요. 고마워. 이제는 며느리가 오히려 저를 배려해주고 있었어요. 민재도 저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할머니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정말 적극적이고 멋있다고. 다른 할머니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민재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뭔데?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제가 정말 행복해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바뀌시니까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겉모습도 달랐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였어요. 이제는 누구 앞에서든 당당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에게도,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구나.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가 학교 가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데리러 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좋아요. 친구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풀렸구나. 민재와의 관계도, 미영과의 관계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생각도.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민재를 위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야겠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매일이 기대되고 즐거웠어요. 68배 나이에 찾은 새로운 인생. 정말 늦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민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며.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포기하지 않으면 변할 수 있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저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